자, 센 걸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대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이 대선, 저희에게 한 맺힌 대선,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대선, 이 대선에 대해서 오늘 격정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 잔씩 따르시죠. 네. 자작입니다. 네. 네, 자작. 자작하면 아유, 마주 앉은 사람 3년간 슬프거든요. 재수없대. 모두. 3년간 재수없고 다음부터 복이 올 거니까 3년 뒤 아. 다음 대선을 우리가 잘해보자고. 아, 네. 자, 일단은 아유, 건배는 할까요? 한 잔, 네. 자, 3당 건배. 네. 아유, 이 돌아서. 자, 오늘의 안주도 여러분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영도에서. 아, 네. 저희가 협찬을 받진 않았습니다. 저희 돈으로 샀는데 이게 제가 있는 지역의 이 삼진 어묵 이왕이면은 지역구 지역구 어묵을 구입했고요. 삼진 어묵에서 알아서 다음에 네,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부산을 대표하는 삼진 어묵. 부산을 삼주로 대표하는 최고. 저는 아마 이 세 분 중에서 제일 격전의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3번 안철수 후보를 일단 우리 대통령 후보로 모시고 뛰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MB 아바타입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당시에 이제 이른바 지금 뭐 들킨 같은 애들이겠죠. 막 여론을 조작해서 그런 것들을 돌리니까 내부의 캠프 내부에서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라. 이렇게 이제 막 대표한테 주장을 후보한테 하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이걸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설명도 하고 강의도 하고 대화는 잘하지만 이 막 정치 현장의 토론을 굉장히 치열하고 막 비판적 시각들이 막 치열하게 부딪히는 그런 현장에 능숙한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좀 스킬을 알려주고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간은 없지. 이거는 따지고 싶지 이러니까 막 후보한테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고 그 직접 한번 물어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스킬이 부족했던 분이 이제 거기 가서 직접 물어본 거죠. 이제 그것이 첫 번째 캠프의 좀 실수였고 이제 그때부터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거의 40%까지 갔다가 20%대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그래서 캠프에서 이제 거의 이제 막 좌절하고 있고 근데 후보는 늘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여의도의 그 한 맥주집에서 세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캠프에서 뭘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게 이제 5월 3일 밤이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되겠냐? 이미 끝났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안하신 분이 후보가 무엇이든 하겠다고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된다. 그 8시 반에 이제 어떤 뭐 채널과 인터뷰가 있어서 그 부전시장 글 건너편에 부전역 앞에 거기 이제 커피점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신다고 오셨고 인터뷰를 마치고 저를 잠깐 보자 이렇게 하셔서 이제 대표랑 이렇게 딱 후보랑 마주 앉았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에요. 네, 비어 네, 있어가지고 제가 따르는 거지. 이게 본인은 몰라 안 뛰어보면 싫어한 게 아니라. 딱 마주 봤는데 첫 말씀이 이제 후보의 멘트가 저한테 제가 모든 걸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눈물이 확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 그게 마음이 아팠고 아씨. 돌먹이십니다. 그럼 잠시 이거 한잔 하면서 네. 얘기할까요? 우리 또 안철수 대표님 또. 그리고 비가 왔어요. 비를 맞고 부전시장을 떠나서 남포동을 갔는데 보슬비가 오다가 남포동에서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급해가지고 그 사진 봤어. 예. 그 대표님 빨리 뛰셔서 빨리 커피점에 가 좀 피하시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막 비 맞고 이렇게 있는데 대표는 또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다 악수하고 걸어서 그 비를 다 맞고 도저히 안 돼서 우리가 후보를 모시고 커피점으로 들어갔죠. 비가 진짜 전 여자잖아요. 이제 아이라인을 했는데 검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만큼 그렇게 이제 커피점에 들어가서 막 내 눈 닦고 대표님 수고는 이제 막 드리고 그렇게 있다가 한 40분 정도가 경고하고 비가 그쳐서 딱 나왔는데 너무 놀랬던 건 그 커피점 2층에 가 있었는데 딱 계단을 내려서 유리로 내려다 보니까 그 커피점 앞에 광장에 사람들이 꽉 서가지고 그 길거리에 꽉 채워서 안철수 봤어요 저. 그때 진짜 그 감동 진짜 그래서 내려가서 후보가 고맙다고 한 말씀 하시고 진짜 한 걸음 옮기기도 힘든데 그거를 또 옮겨서 마지막에 또 비 맞고 시민공원에서 마무리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선거 과정에 그런 말 못할 사연들이 있고 했는데 어쨌든 국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검증받는 거니까 부족한 것은 오롯이 우리가 부족했던 대로 가지고 가고 다음에 어떤 또 다시 기회가 생긴다면 아 이게 조금 더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겠다 하여튼 그런 그때 생각이 네.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예. 후회가 없으신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제 그런 것 그때 같아요. 지지율이 팍 올라갔을 때였어요. 떨어지기 전에. 예, 꼭 예. 그 지지율 때문에 문제는 아니고 뭐 잘 아시겠지만 정치에 참여하게 되신 게 촛불 집회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를 탄핵하고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그 정당과 어쨌든 같이 간다는 것은 좀 국민의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뭐 물론 자유한국당으로 이름도 바꾸고 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여전히 정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내부적 반성이 얼마나 치열했던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른정당은 반성을 하고 굉장히 많은 토론과 고민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가장 큰 중점을 뒀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많다고 생각을 했고 뭐 당시 후보님이신 홍준표 후보님도 굉장히 강력하게 또 이렇게 아주 보수 성향을 나타내시면서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가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아마 크게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정당의 존재 가치는 정권 장출이다. 물론 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결국 내 이상을 합쳐도 안 됐을 텐데. 실현하기 합치면 됐지. 합쳤으면 됐을 아니, 거예요. 그건 그냥 숫자적인 논리지. 아니야, 합치면- 지지율이 아니, 어디로 합쳤으면 그런 가냐에 실수도 안 아니 됐어. 근데 솔직히 네. 대통령을 탄핵하고 된 첫 선거인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1%예요. 이변이 일어났었을지 사실은 50%가 가정 넘었다면 나올 필요가 없다. 41% 아니 죠, 50%가 넘었다면 우리가 손드는데 음. 이 41%에서 아마 이렇게 아마 했으면 정말 치열한 선거가 될 수 있었을 그리고 거예요. 모든 게 또 모든 이 중도 보수에 있던 사람들이 대지각 변동 흔들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새로운 계기를 만들면 거기서 그래도 폭도 한국당으로는 안 갔죠. 새누리당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아니 틀을- 그러니까 그런 아, 거죠. 틀을 누가 그거는 이제 다 누구를 아니 중심으로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느냐의 안철수 문제인데. 후보가 메인 후보가 되고 그럼요. 예.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양보를 했더라면 그렇게 해서 이 키를 여기서 잡고 가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어. 양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홍 당시에는. 대표님이 양보를 안 하신 양보할 거지. 수가 근데 아니 제가 알기로는 네. 안 대표님께서 그 당시에 네. 제가 그 이제 뭐 매파 역할을 하셨던 분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네. 그 당시에 이제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본인으로서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더 차고 올라갈 거라고 그 당시에 딱 말씀을 하셨다더라고요. 근데 근데 후보 단일화 논의가 뒤에 벌어졌잖아요. 지지율 떨어지기 전에 제가 아. 알기로는 그 핵심적인 키맨 역할을 하셨던 분이 누군지 계세요. 알겠어요. 예, 예, 예. 근데 저는 다음 주 되면 더 올라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음. 이분은 아니다. 다음 주 되면 떨어진다. 그 전에 단일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더 이상 이제 대화가 안 됐다 되는 하더라고요. 거죠. 예. 근데 내부적인 토론의 결과는 내 지지율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뭐 이런 문제도 자기들의 자신감, 우리의 그 자신감이겠지만 너무 정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너무 그거예요. 이상적이라서 그래요. 선거를 그렇게 예. 바라보지 않고 그냥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우리가 그들과 손잡고 간다는 것은 국민의 또 촛불혁명, 촛불 집회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국민의 뜻은 이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아주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거죠. 저는 안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다음에 한번 나와주실 거죠? 그때 단일 안 한 거 후회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는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알 수 있어요. 후회 안 하십니다. 아 정말요? 제가 봤을 때도 후회 안 하십니까? 안철수라는 사람을 제가 좀 아는 입장에서는 그거 후회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잘해볼 수 자한당 있겠죠. 들어가실까요? 뭐 글쎄요, 대 그때 후회하신다면 자한당 들어가셔요. 대지각 변동이 아니 꼭 후회를 해야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것은 본인의 아마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아픔이 많은 한잔 하자. 난 승리 한 잔 해야 되겠는데. 저는 뭐 승리. 좋겠다 이기고. 정당이 잘못됐다면 그 정당을 바르게 바꾸는데 미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이제 옮기지 않으려고요. 쉽지 않아 나오는 거. 나오는 건 쉬웠어. 다시 들어와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왕따를 얼마나 당했는지. 그 완전 그 추운 데서 고생해 보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그 안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3당이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님하고 안철수 후보 대표님하고 이렇게 합당을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합당을 했으나 정신들이 좀 실현이 잘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견이 생기면서 이제 탈당을 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원래 없는 살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좀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원래 가난했어. 근데 이제 부자잖아. 집권을 얼마나 오랫동안 근데 왜 삭발하시는지 모르겠어. 부자들이. 삭발? 지금? 응. 어. 아니 그 약간 고가는 1000가만이 있다가 한 700가만이 되니까 삭발하시나 봐.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죠. 아니에요. 법을 위반했다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갑자기 삭발을 당황했어. 그 지금 또 패스트 트랙으로 가시면은 네. 자, 일단 그런 의미는 대화가 아니에요.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그게 기득권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니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 건데. 문제를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삭발한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법률가가 지금 법을 고급지게 하면 안 위반했는데 되냐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지금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예. 여당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노력인 거죠. 몸부림. 아, 이렇게 물어도 되나? 어느 후보? 홍준표 후보님 어떠셨나요? 홍 대표님은 뭐 정치를 오래 하시긴 했지만 사실은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당이 너무나 대혼란기에 되셨기 때문에 그분도 굉장히 어떤 그 미래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뭐 국민에게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뭐 탄핵을 당하고 했던 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대선을 통해서 또 당의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지신 거라고 그렇게 봐야죠. 네. 힘든 결정과 고생을 좀 하셨죠. 네. 뭐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뭐 너무 영연히 찬양할까봐 두려워. 하세요. 일단. 마음껏 하세요. 찬양해 해도 돼. 아니 뭐 저야 뭐 대통령님에 대해서 제일 이제 저도 가까이 몇 번 안 뵀었는데 보면 따뜻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참 이래서 사랑받으실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영도 출신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영도가 영도에 땅이 인물들이 기가 많아요. 좋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했어. 우리 황보 의원님도 계시고 영도에 인물이 많으셔. 인정합니다. 삼진 어묵도 있고. 우리 한때 대선 후보 27조가 1위 했던 김우성 대표님도 아유 그분은 영도가 아니고 지역 황보 도시고 의원님. 왜 거기도 유력한 정치인이었어. 맞아. 인정하자고. 우리 국회의장도 배출했고요. 그래, 국무총리도 김용호죠. 전 오로지 배출했고. 황보 의원님밖에 영도에 없습니다. 땅 사십시오. 영도에 투자하십시오. 네, 영도에 네. 투자하십시오. 미래 가치가 수영구도 있습니다. 좋아요. 네. 수영구. 아유, 한잔해라. 참. 한잔하시. 네. 감사합니다. 저는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이고 그리고 경제를 잘 아는 것이 최고의 강점이고 착하다 억수로 그게 병이다. 우리 대표님 참 착합니다. 그래서 선하고 착하고 들어주시고 이제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완전 이 정글 같은 세계에 조금 그럼 어쩝니까? 정치하려면 못 되셔야 됩니까? 독일 가서 좀 못되고 지져오들까요? 저보고도 너무 착한 것 같다고 뭐 착한 척하는 건가 착한 건가 못되게 뭐. 구세요. 어. 저에게 그래서- 못되게 굴어. 그래서 정치하기에 조금 이거 좀 모자란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실제 또 하세요. 그러니까 정치는 보니까 우리처럼 머릿속에 생각이 많으면 안 돼. 이게 합리적인 국민들의 바라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자기 거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요. 출범 2년째 되는 이 시점에 지금 거의 전국이 국회는 안드로메다로 경제는 너무 어렵고 그러나 남북 관계는 많이 진전돼 있고 뭐 어쨌든 이 굉장히 이렇게 평가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이렇게 A 플러스와 저기 이제 거의 D까지 가 있는 극단적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분야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조금 멋있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그 드라마 태양의 후예.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태양의 후예일까봐 문재인 대통령 정부 칭찬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세 가지만 그 어려운 걸 해낸 문재인 정부 세 가지 뭘까요? 100만 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일단. 먼저 먼저 하세요. 하세요. 생각 좀 100만 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분이 말하실 시간이 없을 텐데. 아니, 괜찮아요. 아니, 세 개만 하라니까. 내가 확 술 먹고 꼬장 부린다. 그러니까. 세 개만 해. 우리 이제 첫째 우리 늘 처음 촛불을 들었던 이유도 적폐청산. 그렇죠. 적폐청산을 통한 이제 법치주의의 회복. 첫째 들 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제가 촛불을 든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북 관계 개선 통한 뭐 안보. 세 번째는 그래도 사회적 안전망들을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뭐 산불 뭐 이렇게
진화하는 것들 기타 등등 보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쨌든 대화를 시도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에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복지 부분에 대해서 뭐 사회 안전망 구축하고 맥을 같이 하겠지만 어쨌든 복지 공약을 했던 거에 대해서는 뭐 기초노령연금 뭐 25만 원으로 지금 30만 원 올해 30만 원 아닌가요? 올랐죠. 예, 올랐죠. 뭐 어쨌든 뭐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률이 70%에 달하는 어떤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갤럽이 발표했어요. 어느 대통령이든 다 취임 2주년일 때 지지율이 얼마인가 봤을 때 노태우 대통령 28%, 김영삼 대통령 37%, 김대중 대통령 49%, 노무현 대통령 33%, 이명박 대통령 44%, 박근혜 대통령 33%.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5월 3일 발표된 상황으로 45%거든요. 그러면 높은 편이네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과 비슷한. 이명박 대통령 44%, 문재인 대통령 45%, 그리고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49%. 그래서 보통 이제 취임 2주년 차 되면 중반기로 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선방하고 계신 상태. 우리가 초반에 엄청 막 70% 80% 돼가지고 떨어지니까 우리 같이 우리들도 되게 위축돼 있었는데 아까 그 한국 갤럽 조사 보고 아니구나. 그러니까 네, 그렇게 계속 자신감에 도취돼 계십시오. 아니 저는 너무 더 위축돼 있어. 아니, 저는 저는 더 잘하면 박수 좋겠다. 쳐줘야지. 더 더 잘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만족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 잘해야지. 대통령님 존경하고 민주당 화이팅. 너무 속보였죠. 괜찮아요.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제 진심입니다. 알고 술 있어, 마셔서 알고 있어. 주사가 아닙니다. 아니야, 제 응원은 진심입니다. 아니고 존중하겠습니다. 네, 존중하겠습니다. 응원했잖아. 존중, 물리기 존중. 없어. 낙장불입 왜 낙장불입. 네. 비판적 시각, 부정적 여론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벽을 네. 나발을 불어야 되는데. 미스터 선샤인 버전입니다. 거기에 나오죠 이 대사가 참 밉다 이 여자. 패러디 참 밉다 이 정부.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잘못한 거 3가지 1, 2, 3. 저는 반성할 게 없어요. 진짜? 진짜? 얘기 주시면 또 반성할 거 반성해야 그런 되는데 자세 나는 좋아요. 지금 반성할 거 잘 모르겠어.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처음 얘기했던 게 정부 어떤 기조가 소통과 통합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닥 많이 소통하고 있느냐? 사실은 이제 청와대가 이제 국민들한테 어떤 보여주기식 소통을 하고 뭐 그 청와대에 그 청원 게시판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것도 다 소통의 일환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새 추세에 맞는 어떤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액션들을 사실은 민주당이 우리 당보다 훨씬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더 탁현민. 아유, 영입해 우리도 놨었어야지. 그런 오빠 좀 있어야 되는데 아유 진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소통, 어떤 기술력이 기반이 된 소통. 집권 세력을 이런 거는 메모하는 거야. 이런 건 잘 된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나 진정성 있는 소통이냐? 이 정부에서 또 하나 기치로 내걸었던 것이 적폐청산이에요. 적폐청산을 하겠다라고 제2의 기치를 걸었어요. 물론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분들의 뭐 또 이유가 있었겠죠. 뭐 서가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뭐 그런 가슴에 응어리 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게 한풀이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들으세요. 솔직한 얘기로 적폐청산한다면 그 적폐청산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제1야당을 과연 소통하고 함께 대화를 나눌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인지 다들 사실은 국민들 특히 저같이 특정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공무원들도 정권이 바뀌고 나서 내가 적폐로 몰릴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뭐 경미한 수준이지만 이거 심해지면 어떻게 보면 공포 정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수처 부분 같은 것도 합리적으로 아예 대화할 그게 없이 이것도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공포 정치로 또 이 정부의 어떤 감시가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계속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뭐 최저임금 올리고 최저임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하는 부분들, 이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어떤 면에서는 혁신의 노력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속도 조절에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데 굉장한 단초를 제공한 것이 이 속도 조절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들으셨죠? 세계 들으세요. 그 대통령 필기였죠, 필기.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문자해. 자,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서의 속도 조절은 충분히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저 외에도 그렇게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 우리가 약간은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대책들이 부족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걸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 반성하고 또 그걸 고쳐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맞고 지금 10분의 1 속도로 줄여야 된대요. 혹자의 얘기로. 그거는 또 다른 문제. 그리고 아까 적폐청산 얘기하실 때 모두가 적폐냐 그거 아니죠. 우리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두가 적폐가 분들 아니지. 적폐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적폐의 딱 찍는 가능성이 게 있냐라고 그래서 뭐 공수처까지 얘기 나오는 게 이 공수처도 너무 밀어붙인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적폐 가능성이 있으니 저희가 뭐 적폐라는 게 뭐 저도 오늘 처음 들었네. 일본 말이라는 거, 일본 조어라는 게 그 적산가옥 같은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요거를 또 좋은 말로 바꾸는 우리말로 바꾸는 게 필요할 거는 같은데 무작위적인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공감하는 선에서 진행되는 거지. 그리고 그 적폐청산이 지금 우리 적폐청산한다고 한 게 딱 2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빨리 끝내는 건 맞아요.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더 막 질질 끌 수 있는 일은 아닌 거 같고 빨리 조속히 해결돼야 되는 문제는 맞는데 그 적폐청산에 대해서 그냥 무작위적인 옛날처럼 뭐 사찰이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내가 그 대상이 된다 이런 거는 근데 저는 칭찬 억수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저보다 더 열심히 하셨죠. 예, 합니다. 한다. 자, 제가 왜 기대했냐면 취임 일성으로 연설을 이렇게 하셨어요. 취임됐을 때 연설을 지금 이 시간부터 본인이 취임하는 이 시간부터 국민 통합으로 가겠다. 두 번째,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섬기겠다. 심지어 자 우리가 섬기다는 표현은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섬기겠다. 그래서 되게 박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굉장히 지지를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준으로만 딱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미래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어떤 미래로 가는 산업 구조, 노동자 계층의 어떤 설득, 또 기업에 대한 어떤 배려 혹은 또 때로는 불법으로 저질렀을 때 강하게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4차 산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과도기에 있거든요.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지지도나 어떤 연연하지 말고 단호히 해야 된다. 그런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길을 밝혀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1번 능력이 없다. 저는 그것을 비판하고 싶고요. 두 번째 공직자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해요. 뭐 여러 가지 문제 뭐 적폐 얘기하셨는데 저는 일단 제끼고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겁니다. 그렇게 비난을 했다면 너희는 잘해야지 이건데 들어와 있는 공직자 인사 문제 보면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고 인사청문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다 그 인준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전원 거의 다 인준을 다 임명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청문회 왜 해요?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내 기준으로 이 사람이 괜찮다고 보면 안 됩니다. 국민 눈높이, 국민 시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반동관계 난 것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유례 찾아보니까 대통령들 중에서 청문회 이제 시도되고 청문회에서 인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명 강행한 게 제일 많다. 지난 4년 몇 개월. 근데 지금 2년 했는데 그걸 넘어섰다는 거지. 그리고 곳곳에 인사되고 있는 많은 그 인사 문제 비리가 혹은 뭐 내가 환경부 블랙리스트까지 얘기도 하지 않을게. 부산 심한 보더라도 곳곳에 지금 비전문가 정말 이런 어떤 인사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일이었는가? 공정인가? 정인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다고 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전혀 원칙에 위배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자기가 세운 원칙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사는? 그런 면에서 비판을 제가 좀 목소리 높여서 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포괄적으로 정치 철학으로 얘기할게요. 확증 편향적 정치 스타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내가 옳다. 우리가 옳다. 아니요. 대한민국 사회, 글로벌한 세계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서 나만 옳다고 얘기하고 가면
국민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태극기 부대가 태극기를 흔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돌을 맞더라도 돌비를 맞아 내 머리에 피가 흐르더라도 태극기 부대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런 용기는 과연 없습니까? 그것이 국민 통합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정치를 바라는 겁니다. 이제 경제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규제 개혁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뭐 완전히 뭐 규제해 일변도 아니에요. 지속 가능한 규제 개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대기업에 있어서의 뭐 지원이다 뭐 이런 것들이 안 하겠다 아니면 규제를 계속 규제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규제를 하거나 규제를 풀거나 하는 건 되게 뭐 많은 공학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합리적인 지속 가능한 규제 개혁을 추구하고 있고요. 우리가 소통을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든 게 이제 태극기 부대를 얘기를 드는데 저는 의원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는 그런 비유는 그냥 극단적인 비유지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이 태극기 부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대통령님을 떠나서 우리 민주당은 한국당과 충분히 대화할 지금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태극기 부대랑 대화하는 건 좀 다른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비유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한국당과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거는 충분히 민주당도 열려 있는 상황이고 두 분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아주 그 언론에 있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는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거의 효시에 가까운 분입니다. 그 시도의 접근에 좀 사실은 좀 되게 놀랐었어요. 그것이 진정성이 있든 쇼든 간에 그것이 표를 위해서 갔든 간에 그런 노력이라고 우리가 정치인의 어떤 행보의 노력이라고 평가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후보도 아니잖아. 대통령이라면 필요 없어 하기보다는 그분들은 과연 왜 무엇을 얘기하는가. 전 만나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기를 사형 선고 때렸던 일명 적들을 다 풀어줬거든. 전두환을 용서한다. 노태우를 용서한다. 박정희를 용서한다. 그것이 화해의 정치입니다. 각을 세우는 정치도 때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는 여야일 때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도를 한 80%까지 받아본 사람은 안고 가는 힘. 포용해야죠. 그렇죠. 포용.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한테 사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김대중이면 막 바닷물에 빠져가 끌고 오고 막 죽일락 하고 사형 선고하고 이러면 이를 바득바득 물고 나는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거야.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용서해 준 거 아닙니까?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리더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모르냐가 중요한 겁니다. 꼭 문자 하세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 오늘 한 잔 먹고 좀 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별로 안 혹시 써요. 알코올이 좀 들어가야 머리 쥐어뜯고 말씀이 싸워야 되는데. 더 논리적으로 되시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술 먹으니까 확 얘기가 되네.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다 격돌하는 2012년에 언론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기대했냐면, 야 이분도 뭐 박정희 대통령 딸이면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면서 물론 아버지가 독재를 해서 욕을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또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장단을 가려서 대통령이 되면 잘하지 않을까 이 기대를 되게 했었고요. 또 이분도 문재인 대통령도 이분이 당신 나이지만 어쨌든 저 빙의하고 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잘한 게 많아요. 대한민국 민주화 정말 사회의 어떤 이 공고하게 누적된 기득권층을 깨는데 몸을 헌신하시는 몸을 거거든요. 그분의 일하는 것을 보시면서 청와대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분의 잘한 점, 또 이루지 못한 점들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에 한 발 더 진전시키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제가 되게 했다고요. 자, 12년 대선 기대하고 17년 대선에 딱 지나면서 기대가 큰 게 실망이 큰가 봐. 그래서 완전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됐어야 되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단일화 안 했으면 힘들었는데. 아, 나 진짜. 단일화를 했었어야 됐나. 2012년에도 우리가 포기해줬어. 착하면 안 된다. 착한 게 지금 봐. 답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다 생각하면. 편집이야 편집. 아니, 편집 대상이다. 아니 2012년에도 우리가 양보해줬어. 문재인 후보한테. 2017년에는 나갔다 떨어졌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두 답답해. 번이나 지금 안 됐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니 좀 그는 더- 출마는 아니지 양보한 거니까. 두 번이나 안 됐어요? 아 양보한 양보했다니까. 것도 양보했다니까. 보세요. 양보한 것도 실컷 신경 쓰고 지금 접으신 거잖아. 출마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다음은 우리야. 다음은 술 한잔 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두고 봅시다. 잔이 비었어. 죄송합니다. 두고 봅시다. 다음에 누구라고요? 귀가 안 들렸어 잠시.
나야 나. 정당이 계속 존재할까? 정당이 어떻게 변할지 그것이 그게 관건이야. 변수인데. 그것이 관건이야. 우리 정부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제발 저희 부산의 부울경을 위해서 동남권 관문공항 김해 신공항 확장 반대 동남권 관문공항 관철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최고다. 강윤경은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지역구 지역 기반 오케이. 이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니까. 해봐봐. 딴소리 할 거지. 편집 때문에 안 돼 이거. 뭐 저는 뭐 우리가 이제 잘 못하고 있는 거 지적한 부분 남은 기간이라도 그걸 또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협치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 주겠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맹자가 말하기를 항산이면 항심이라. 국민들이 배고프면 역성혁명 정권을 디빕니다. 딱 말씀드립니다. 먹고 사는데 집중하자. 정치를 이상한 정치를 그만해라. 확증 편향을 버려라. 그리고 먹고 사는데 집중합시다. 됐습니까? 삼진어묵. 네, 삼진어묵 브라보. 자 우리 삼진어묵 다 같이 네, 들고 네, 잔 네, 들고 잔 들고. 잔 들고. 삼진어묵 아, 오늘 왼손엔 많이 보셨죠? 안주, 오른손엔 네. 술잔. 오늘 엔딩은 다 함께 브라보. 이걸 들어야 되나요? 대선 이걸 해야 들어야지. 되겠다. 이걸 들어야지. 대선. 나발 아, 무는 거예요 저희. 다음 대선은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축하는 하고 다음 대선은 우리가. 우리가. 자, 시작. 자, 축하는 축하는 하고 다음 대선은 내가. 우리가. 예. 감사합니다. 진짜 나발 불어야 돼요?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도 함께. 아니 근데 대통령 딸은 왜 동남아로 이주한 거야? 그래서 엄청 궁금하다. 이거 우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끝났으니까 얘기했는데 오늘 얘기 안 했다 진짜. 모르는 정보를 좀 알아야 돼. 대통령 딸은 왜 동남아로 이주를 했대? 사위는 왜 뭐야 이스타 항공은?